안녕하세요. 토지빈장입니다. 토지투자 기초반, 토지투자 언어, 투자 언어입니다. 그 투자 언어는 늘 전달 제가 말씀드렸듯이 익숙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익숙함. 익숙함이 뭡니까? 언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토지투자를 잘 하시려면 토지뿐만이 아니죠. 뭐 주식이든 뭐 아파트, 상가든 이 용어, 그 용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 언어죠, 그게. 투자 언어를 많이 알고 익숙해져야 우리가 어떤 그 투자를 옥석을 가릴 수가 있어요. 저게 진짜 보물인지 아니면 진짜 쓰레기인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투자를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오판하는 거죠, 오판. 잘못 판단하는 거죠. 이 판단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하는 게 아닌가요? 이 판단 때문에, 오판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개발 호재가 나온다 쳐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은 정말 100점짜리죠. 근데 세세히 언어를 본다면은 아, 이거는 아니다. 그게 우리가 그 힘이 키워야죠. 그게 늘 얘기했던 투자 인사이트입니다. 투자 인사이트. 요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투자에서도 뭐 실수를 줄이고 올바른 투자를 갈 수도 있고 있죠. 저 역시도 예전에는 참 어설펐어요. 익숙함이 안 돼서. 그냥 개발 호재로 투자하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뭐예요? 다 많은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때는. 10년 전, 15년 전에는. 많은 줄 알았어요. 이 개발 호재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산됩니다. 누가 무산시켰죠? 정부죠. 뭐 최대의 깡패는 정부더라고요. 그냥 멀쩡하게 우리는 믿고 가는데 왜 그냥 멀쩡한 걸 왜 무산시켜? 그냥 무산시키면 끝인가요, 그냥?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고 사는 우리가 잘못이죠, 뭐. 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투자 언어가 익숙함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이게 투자 연구반보다. 왜 더 중요하냐면, 연구반은 그렇게 투자 사례로, 실전으로 이제 그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고, 언어는 뭐예요? 하나하나 단어들이거든요. 그렇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어들은 하나는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통문장을 되면 다르게 해석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게. 언어는 하나하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도 우리 다 알잖아요. 연결시켜보면 그 참 희한하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게 의미를 모르죠? 이게 투자 언어고요. 연구반은 이 통문장을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지목 변경했고, 분할, 그죠? 그 다음 지적 측량에 대한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연장선에서 뭐 제가 이렇게 번호는 29, 29일로 한 이유가 같은 연장선이라서 그런 겁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이제 지적 불부합이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 지적 불부합 있죠? 등록상 전적. 이런 내용도 요 연장선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적 불부합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정리한다기보다 아주 좀 재미난 얘기입니다. 실전적으로 재미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전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토지 실무, 지적 불부합과 등록상 정정 내용입니다. 한번 재미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냐면 예전에 쓴 글입니다. 지적 불부합과 등록상 전쟁에 대한 사례로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지적 불부합. 이게 뭐예요? 지적은 우리가 지적 도면, 지적도 있죠? 번지수, 지적 도면에 있는 거. 이게 불부합. 맞지 않는다고요. 내 땅 이만큼 줘왔더니 옆에 땅하고 서로가 1번, 2번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적이 안 맞아서 이만큼이 남의 땅이다. 아니면 이만큼 내 땅이다. 그게 지적 불부합이죠. 지적이 맞지 않는 거. 부합하지 않는다. 지적 불부합. 이게 지적 불부합입니다. 측량을 하였는데 면적 차이가 큰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지적 공부와 실제 상황 또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지적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지적 불부합지 말이 어렵네요. 지적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뭐라고 했냐 읽어볼게요. 일단 땅은 한눈에 뿅 가면 안 됩니다. 경치에 반하면 안 된다고요.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종종 지적 불부합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죠. 보겠습니다. 이제 불과 어떤 내용인지 이제 보겠습니다. 오래전 고객을 만나서 상당한 친분을 쌓은 지인과 함께 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여름 휴가철 계곡을 향했습니다. 평소에 눈여겨봤던 계곡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 보기를 하고 산의 언저리에서부터 불과 100m, 200m 정도 올라온 지점이었습니다. 그 언덕으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오늘 올라가니까 한 100m 이제 산에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어른 잡목이 좀 우거져 있고 경사도 별로 없어서 평평한 듯한 자리가 보이길래 직업 특유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평평하게 보였다는 거죠. 주위를 쓱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집이 있었던 터로 보이는 공간들이 한두 군데 보이더군요. 전체는 대충 600평이나 700평 정도 돼 보이고 옆으로는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천녀탕 같은 천연 계곡 사이로 거울보다 더 맑은 물이 흐르는 정이가 딱 보이는 거죠. 아주 뿅 가죠. 얼굴 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구기름인데 이거 구기름 속에서 뭐 이런 땅이 다 있네. 나중에 내려가서 지도 한번 살펴보아도 이게 산인지 농지인지 그죠? 논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땅 안에 개인 땅이라면 주인 찾아서 사놓자. 아까부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너무 좋다. 무조건 사놓고 1년에 몇 번이라도 와서 좀 며칠 만에 뭐 아담과 이브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하는데 나름대로 온갖 꿈을 다 꿈 모양인데 주인이 제게 이렇게 말하자 저는 바로 알았죠. 아, 차도 못 들어가고 한 200m 걸어가야 되고 산초까지 뭐 한전에서 미쳤다고 여기까지 전기 가서 하겠냐. 아무리 계곡에 뿅 갔다가 해서 뭐 아담가 이불하니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이런 땅을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 땅은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 도 닦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기도하는 분들이라든지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쟁할 때 대피해서 피난 갈만 그런 사람들이 사야 되지. 우리같이 도시 사람들이 왜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차도 못 들어가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고 딱 출입국 막으면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 아니냐. 못 들어오고 막아놓으면 아무도 뭐 돈 얼마 되겠어? 뭐 지상 아담과 이브처럼 사도 되냐. 뭐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한 거죠. 지인이 하도 조르는 통에 농지인지 산지인지 먼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해걸음에 어슬렁거리며 해걸음에서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차에 있는 지도를 펼쳐봤더니 대충 봐도 100만 평은 넘을 것 같은 구그림 안에 돼지가 2필지, 반 4대필지가 꼭 껴있는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차도 몰라간 땅에 그렇게 사람을 살았는지 궁금한 거죠. 여기는지. 그날 밤 토지대장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돼지 2필지와 농지 2필지는 그 동네에 살았던 할아버지 소유, 나머지 농지는 지자체 소유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땅 주인 할아버지를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막걸리잔 한잔 하면서 예전에 옛날 얘기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화재문에 살았다, 자식 다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지인은 어느새 몇의 설득을 해냈는지 바로 다음날 계약 써달라고 하던 거죠. 근데 가격도 시세보다 싸게 주는 것 같고 해서 저는 계속 말렸습니다. 너무 좀 그렇죠. 말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한눈에 뿅 가서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를 않으니까 결국 부득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지급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잔금에 문제가 생기는지 되게 공동등기를 하고 모자란 잔금 일벌 좀 대단한 겁니다. 대출은 당연히 안 나왔습니다. 한 푼도 안 나오더라고요. 대출이. 이런 건 대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말렸건만 결국은 저까지 선녀탕에 있는 계곡, 토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지간하면 거칠었는데 그럴 수가 없는 사이였던지 말이 들어간 거죠. 나는 100만 평이 넘는 구기름을 공짜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얼마나 그쵸? 다행이다. 죽는 순간까지 있을 수 있는 하나 정도는 꽂아놓을 만한 땅 한 평을 갖고 있으니까. 갑자기 전쟁 터지면 친구들 몽땅 데리고 올라가 살아야지? 뭐 이렇게 위하면서 실성한 놈처럼 웃어하면서 그냥 웃었죠. 그렇죠? 이렇게 했죠.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측량을 해야 되죠. 측량을 해야 되죠. 측량을 하러 온다길래 급한 대로 기계톱, 이제 기계톱을 이제 하신 분, 인부 한 명, 한이니까 올라가지, 막인부 한 명 구해서 초입부터 측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나뭇가지를 툭툭 쳐가면서 계곡 따라 올라가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 공사팀이 이제 왔습니다. 미리 해놔야죠. 편하게. 이거 만약에 이거 안 하면은 지적 공사팀은 어떨까요? 그냥 가버립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 제가 할 때 보면 이게 하실 때 이렇게 불편하면은 나중에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이런 상황을 생각지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준비 측량과 본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한쪽으로 한 2, 300m 올라가서 있는 땅이라 기준점과 이런 걸 해야죠. 측량 보조점 몇 개 찍어서 경계 측량 가능합니다. 이거 찍어야지 이제 되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여기서 밑에부터 찍어서 올라오는 거죠. 이게 측량 보점을 몇 개 찍어야 경계 측량이 가능하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측량 보점을 최소 2개 정도 찍어야 될 것을 생각했는데 웬걸 측량기사가 결국 바로 옆에 측량 보점 하나를 찍더니 난데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측량 보점을 하나 딱 찍고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다. 그 얘기죠. 이 자리입니다. 박으시죠. 해당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결국 바로 옆에 하나 찍고 이 자리부터 이제 기준입니다. 측량 보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답니다. 왔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땅은 저 위에 있는데 벌써 다 왔다니 이게 뭔 말입니까? 여기 계곡 방향으로 한가운데 대지가 있다는 겁니까? 계곡 방향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일단 박으시죠. 왜냐면 이제 기준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측량을 이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측량은 인시 멈추고 밑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팀장 불렀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 진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분은 오차가 있겠지만 요즘은 GPS가 있으니까 거의 맞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저 위에 100m 전방인 농지 위에는 묵어있던 농지와 대지상 잡목들을 기계톱을 쳐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 땅은 도대체 누구 것인지 말인지 이거 진짜 아니다 싶어서 측량 팀장과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도를 보고 땅 현황을 한번 살펴봤죠. 이게 이 지점이라면 이 땅은 일단 뭡니까? 여기는 그 지적되는 땅은 저기 절벽에 매달려 있는 땅이 되겠네요. 그렇죠? 저기 절벽에 매달려 있는 땅인데 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좀 평지 아닙니까? 이 말이 되냐고 뭐 이런 거죠. 그거를 제가 알고 있던 땅까지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남아있는 나머지 한 명에게 지형도가 입력된 노트북을 가지고 오라고 했죠. 컴퓨터를 펼쳐놓고 현장에서 요즘은 컴퓨터를 합니다. GPS로 하니까. 현장에서 추측을 인쇄시키고 난 뒤 이메하는 추측을 인쇄시켜야죠. 지형도상 등고선에다 지적도를 올려달라는 작업을 요청했죠. 지적도는 이제 추측을 줄여가지고 올려달라는 요청했죠. 물론 그 전에 팀장과 현장을 직접 돌아다보면서 지형이 이러이러하다는 설명을 하면서 지적도의 위치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정한 강변을 막 했어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틀렸다. 이게 다시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열심히 했죠. 그렇죠?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 얘기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뭐예요? 언어가 안 된 거죠. 그냥 뭐만 안 거예요? 그냥 경계에 뿅 가가지고 뭐합니까? 이 땅에다 뭐 천녀탕이니 뭐니 하는 거죠. 천녀 계곡이니 뭐니 뭐 아담과 이분이 뭐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냥 땅에 대한 이제 측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이런 말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뭐 언어가 안 됐던 겁니다. 이렇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현장과 도면을 검토한 결과 이쪽 도면 작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공감을 얻었던 거죠. 이거 작성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축척이 잘못됐죠. 그냥 아무리 봐도 이 계곡에 있는 땅에 여기를 만약에 이 계곡 주변의 땅이면은 이 배평 농지 있는 땅은 계곡 옆에 있는 땅이 돼버리거든요. 계곡에 있는 땅이에요. 그럼 잘못됐겠죠. 그래서 속으로 정말 당연한 생각으로 가슴을 수련했습니다. 지적팀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면 문제는 시간 문제. 갑자기 상황은 이제 반대되었죠. 그러나 측량을 일단 취소됐습니다. 이거 측량 잘못됐으면은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바로 시정을 하기보다는 바로 문제점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왜? 이거 하나가 다시 이게 한다고 하면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칫하면 이제 심판까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까지 가야 돼요. 이거 무지하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문제점 있고 틀리면은 있죠. 계약서도 그렇죠. 중개계약서도 잘 써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잘 써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해당하는 측량이 아니면은, 요 부지가 아니면, 계약서는 취소를 한다. 만일을 대비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진짜 이들을 주는 데서 계곡에 있는 땅에 쓸모없는 땅을 사게 되면은, 그게 뭡니까, 이게. 대형 사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지적불부합 의견서를 받아서 등록상을 정정했습니다. 그걸 산림청과 협의후 인정되면, 그 일대 밑에까지 지적 측량 비용은 이제 공짜가 되는 거죠. 모든 필까지 재밌게 보셨나요?
그 밴드에 있는 내용으로서 직접 불법에 대한 사례로 유익한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 사례까지 이 사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까지 봤고요. 그래서 지적 불법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지적 제주사가 뭔가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에게 주민등록이 있듯이 땅에도 그 지번과 면적등을 가진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토의 15%가 불부합주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대상으로 최신 기술로 정확한 조사 측량을 통해서 발을 잡고자 하는 겁니다. 국가사업이다. 이겁니다. 지적 제조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럼 지적 공부와 토지의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누구나 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전 국토의 15%가 지적 불부합주로서 이들 불부합주 지구 내, 그 지구 내죠. 땅이 있는 거. 토지 소유자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지적 소관청이 사업의 시기 수정 등을 판단해서 사업주가 지적 신청하면 심의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물론 또한 협의를 통해서 구성하고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있는 지구는 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제조 사업은 뭐합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뭐하든 그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해보니까 도로를 새로 만들어주는 사업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적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거지 만들어주는 거 아니죠. 다만 현실 도로가 있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으나 없는 도로를 만드는 건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 땅이에요. 협의해서 돈 주든 어떤 협의해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 이해되실 겁니다. 4번에 보니까 개발과 관련된 사업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적 제조사 사업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지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해서 상쇄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가치를 개발하는 건 아니다. 상식 사업입니다. 지적 제조 사업은 꼭 참여해야 되냐? 지적은 100년 전 일제 감정기 때 뭐 아날로그 방식으로 측량한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토지 경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당장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거나 건축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뭐 이런 거 문제가 발생이 있으니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고요. 6번 보겠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은 내 땅의 면적이 달라지나요? 줄거나 쉴 수 있다. 최대한 존중해서 뭐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달라진 면적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해서 면적이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증가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조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감정평가를 하겠죠, 당연히. 감정평가를 하고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는 개별 공시가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토지 경계는 누가 어떻게 선정하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지 경계는 누가 어떻게 선정하나요? 현실적으로 현실 경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오랜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하게 됩니다. 경계 결정위원회에서는 경계를 두고 협의가 없을 경우는 협의가 있을 경우는 존중해서 의결하고 분쟁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 경계 간의 협의를 본야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이게 국가가 부담합니다. 국가가 전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적 제조 사업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일 걱정하는 내 땅 줄어들면 어떠냐, 비용이 들어가냐, 어떠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재산권 행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체가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적 제조 사업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개발하거나 재산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면적을 주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정금이라든지 이런 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죠. 이런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경우는 별도로 뭐 이야기고, 기본적으로는 지적 제조 사업은 재산권 행사에 유익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겠죠? 이번 시간에는 그 지적 제조사하고 뭐 실전 사례 가지고 한번 있었던 일 가지고 정리해보는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불법주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정정하는지, 그다음 실무적으로 무엇 준비하는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